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47회 토픽2 듣기 문제 계속 풀고 있는데요. 오늘은 25번부터 32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토픽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서 선생님이 영상을 조금 길게 찍고 있어요. 32번까지 문제 한꺼번에 풀면 힘드니까요. 25, 26, 27, 28 이렇게 4문제 풀고 선생님 만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민수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네,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축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나니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세금 혜택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민수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네,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축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나니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세금 혜택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웬 신발을 이렇게 많이 샀어? 어제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 회사는 신발이 한 켤레 팔릴 때마다 가난한 아이에게 신발 한 켤레씩을 기부한대. 의도도 좋고 신발도 예뻐서 가족들 것까지 샀어. 겨우 신발 한 켤레 준다고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물론 신발이 가난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 그런데 이 신발은 살면서 처음으로 갖는 자신만의 물건이래. 그래서 새 신발을 갖게 된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작은 사건을 계기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신발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때? 멋지지 않아? 다시 들으십시오. 웬 신발을 이렇게 많이 샀어? 어제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 회사는 신발이 한 켤레 팔릴 때마다 가난한 아이에게 신발 한 켤레씩을 기부한대. 의도도 좋고 신발도 예뻐서 가족들 것까지 샀어. 겨우 신발 한 켤레 준다고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물론 신발이 가난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 그런데 이 신발은 살면서 처음으로 갖는 자신만의 물건이래. 그래서
새 신발을 갖게 된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작은 사건을 계기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신발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때? 멋지지 않아? 27번. 28번. '요렇게 두 문제가 나오면 항상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 이거 먼저 풀어야 된다.' 이야기했죠.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남자 장애 극복, 남자 사고 축구, 남자 사업가 운동, 남자 정부 지원 회사 요 정도 한번 체크를 해 놓고 들을 때 요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를 보면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남자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민수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고 지금은 장애인 고용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축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자, 교통사고 때문에 축구를 그만뒀어요. 장애인이 되고 나니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이건 저뿐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세금 혜택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장애인에게. 그런데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니까 뭐예요? 장애인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자는 장애를 극복하고 국가대표가 되었다. 아니에요. 전에는 국가대표였는데 장애 때문에 축구를 못하게 됐어요. 남자는 사고를 당해 축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요거 맞네요. 남자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 운동을 그만두었다? 아니고요. 남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 아니죠.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세금 혜택 등 정부 지원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립하는 거다라고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자, 26번에 2번이고요. 남자의 중심 생각은 요 뒷부분에 잘 나오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아니고요. 세금을 깎아줘야 된다. 아니고요. 운동선수의 재활 도와줘야 된다. 아니고 남자는 장애인의 자립. 요 말이 진짜 중요하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27, 28번 선택지 먼저 봐야죠. 이 신발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를 더 준다. 한 켤레를 더. 그 다음에 가난한 아이들, 선물, 신문. 요 정도 체크해 놓고 들어볼게요. 어떤 신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웬 신발을 이렇게 많이 샀어? 어제 신문에서 읽었는데 신문 아까 나왔어요. 이 회사는 신발이 한 켤레 팔릴 때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씩을 기부한대. 한 켤레 팔릴 때마다 한 켤레씩을 기부한대. 아까 나온 거 있었죠. 자, 여자는 신문을 통해 이 신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거 맞네요. 그쵸? 그리고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를 더 준다 아니고 한 켤레를 사면 한 켤레를 기부한다. 이 신발을 가난한 아이들에게 싸게 판다가 아니고 내가 한 켤레 사면 한 켤레 산 만큼 한 켤레를 다른 가난한 아이들에게 준다는 말이죠. 의도도 좋고 신발도 예뻐서 가족들 것까지 샀어. 그러니까 신발을 여러 개 산 거예요. 그쵸? 겨우 신발 한 켤레 준다고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물론 신발이 가난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 그런데 이 신발은 살면서 처음으로 갖는 자신만의 물건이래. 그래서 새 신발을 갖게 된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작은 사건을 계기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신발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때? 멋지지 않아? 자, 신발 한 켤레 준다고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뭔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자가 남자에게 말하는 의도 요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신발이 아이들에게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 어떤 사건? 작은 사건을 계기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신발 하나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부에 동참한 것에 감사하려고. 남자는 기부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려고. 아니고요. 신발 구매 의미, 내가 왜 이렇게 신발을 많이 샀냐면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부심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려고. 남자의 자부심을 높일 필요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27번에 3번입니다. 자, 그러면 29, 30, 31, 32 네 문제 풀고 선생님 만날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왕라면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무엇보다 국물 맛에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 국물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맛의 비밀은 쉽게 가르쳐주지 않더군요. 한 식당의 경우는 한 달 넘게 찾아가서 가르쳐달라고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마지못해 저한테만 비밀이라며 비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비결들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사실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왕라면을 만들기 위해 하루에 10번도 넘게 라면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왕라면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무엇보다 국물 맛에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 국물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맛의 비밀은 쉽게 가르쳐주지 않더군요. 한 식당의 경우는 한 달 넘게 찾아가서 가르쳐달라고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마지못해 저한테만 비밀이라며 비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비결들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사실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왕라면을 만들기 위해 하루에 10번도 넘게 라면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몇몇 영화관에서는 좌석별 가격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자리처럼 영화를 보기 불편한 자리는 싸게, 편안한 자리는 더 비싸게 파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건 매우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앞자리인데도 편안한 자리와 똑같은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 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관객에게 선택의 기회도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저라면 아무리 싸도 앞자리에는 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편안한 자리에 앉을 것 같은데 이건 결국 극장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만든 제도 아닌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몇몇 영화관에서는 좌석별 가격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자리처럼 영화를 보기 불편한 자리는 싸게, 편안한 자리는 더 비싸게 파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건 매우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앞자리인데도 편안한 자리와 똑같은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 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관객에게 선택의 기회도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저라면 아무리 싸도 앞자리에는 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편안한 자리에 앉을 것 같은데 이건 결국 극장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만든 제도 아닌가요? 31번. 삼십이 번. 네, 여러분 잘 풀어봤어요? 29, 30 보겠습니다. 29, 남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30번, 들은 내용으로 맞는 거. 들은 내용으로 맞는 거 먼저 봐야 되죠? 자, 남자 평소라면, 남자 유명 식당 요리, 국물 맛 비결, 왕라면 판매 1위, 처음으로, 뭐 요런 거. 자, 해놓고 무슨 라면 나오는데 라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라면 좋아해요? 라면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보겠습니다. 요즘 왕라면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네, 이번 달에 처음 4번 땡이네요. 그쵸? 네, 이번 달에 처음 땡.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했더니 남자가 비결은 무엇보다 국물 맛에 있습니다. 맛있는 국물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아까 유명한 식당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식당에서 요리를 배웠다? 아니고요. 찾아다녔다. 그렇죠? 그런데 맛의 비밀은 쉽게 가르쳐주지 않더군요. 한 식당의 경우는 한 달 넘게 찾아가서 가르쳐달라고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마지못해 저한테만 비밀이라고 비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비결들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사실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안 좋아한대요. 남자는 평소에도 라면을 즐겨 먹는다. 땡. 국물 맛의 비결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아까 말했죠. 네, 쉽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실험을 수없이 반복해서 왕라면을 만들기 하루에 10번도 넘게 라면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29번 남자는 누구인지 고르십시오. 네, 라면을 광고, 홍보 아니고 개발하는, 판매하는 네, 연구실에서 꾸준히 연구를 한다. 그랬으니까 라면을 개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왕라면을 개발한 사람이고요. 원래 라면을 개발하는 사람이고 왕라면을 개발했어요. 이 사람이. 그쵸? 네. 맛있는 국물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식당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없이 반복했다. 하니까 라면을 개발하는 사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1번, 32번 보겠습니다. 31번은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 32번은 남자의 태도로 맞는 것인데요. 지금 보니까 좌석식 가격 차등제로는 이렇게 해서 선택지 1번이 전부 다 좌석별 가격 차등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의 생각이 바로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좀 다 듣고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일단 남자의 태도를 맞는 거 새로운 제도의까지 똑같고요. 지금 뒷부분 보니까 염려한다, 촉구한다, 비판한다, 공감한다 있어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염려하는 거는 걱정하는 거. 그리고 비판하는 거는 안 좋아 이야기하는 거. 공감하는 건 진짜 그래 잖아요. 이런 거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들 좌석별 가격 차등제 그리고 새로운 제도 이게 똑같은 걸 거예요. 그럼 남자가 이 좌석별 가격 차등제에 대해서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를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좋게 생각하는지 나쁘게 생각하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그거 보면은 문제가 대부분 풀릴 것 같은데요. 요즘 몇몇 영화관에서는 좌석별 가격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자리처럼 영화를 보기 불편한 자리는 싸게, 편안한 자리는 더 비싸게 파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남자는 이 제도 싫어합니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자는 제 생각에 이건 매우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앞자리인데도 편안한 자리와 똑같은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 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관객에게 선택의 기회도 줄 수 있고요. 여자는 난 이거 좋아, 찬성이야 했어요. 자, 근데 우리는 남자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라면 아무리 싸도 앞자리에는 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편안한 자리에 앉을 것 같은데 이건 결국 극장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만든 제도 아닌가요? 자, 여자는 관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 그랬는데 남자는 극장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만든 제도야. 관객을 위한 제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남자는 이 제도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새로운 제도의 확대는 아니고요.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제도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빨리 시작해주세요. 땡. 새로운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요게 맞죠? 새로운 제도 필요성. 와, 진짜 필요해. 아닙니다. 남자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여기도 이거 안 좋게 얘기해야 돼요. 영화 관람 불편이 줄어들었다. 좋은 거죠? 땡. 관객들은 선택의 기회가 늘었다. 땡. 관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제도다. 땡. 극장의 수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관객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극장에게만 좋은 제도다.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31번, 32번 세트는 남자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들어야 해요. 그리고 여자가 말한 후에 남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보통 남자, 여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의 말이 끝난 후에 남자가 자기 생각을 어떻게 말하는지 잘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다 전체 내용을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한 문제 풀고 하나씩 풀기는 하는데 어떤 것을 먼저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선택지를 보면서 이 새로운 제도가 좌석별 가격 차등제다라는 걸 알아두고 이거에 대해서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찾으면서 들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문제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중급 친구들은 이 정도까지 넘어오면 너무 어려워요. 그죠? 다음 33번부터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고급을 준비하는 친구들만 영상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한이재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제가 코리아 할 때 코, 그리고 코리안 할 때 코 해서 코코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코코님들 안녕하세요. 자, 한이재미에서는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한 달에 8번 1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말하기 수업을 통해서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더 높이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말하기 수업은 한 달씩 수업료를 낼 수 있고 매달 첫 번째 주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이재미 말하기 수업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줌으로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다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이재미 말하기 수업에는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